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보유한 유일한 빅테크 주식 아마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저는 여전히 아마존을 최고의 장기 투자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이 왜 여전히 주목받는 장기 투자처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쿠팡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아마존의 진짜 규모와 정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아마존은 쇼핑몰을 넘어 클라우드, 물류 인프라, 광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산업을 통합한 복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클라우드입니다.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AWS는 아마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사업이자 마진이 가장 높은 부문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함께 3대 클라우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쇼핑몰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시절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떠받쳐준 건 바로 이 AWS였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의 대표적인 사업,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금도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약 574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인 44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 마진은 낮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30일 무료 반품, 빠른 배송,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물류망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서비스 퀄리티로 지속적인 고객 충성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이 외부 판매자 지원 서비스, 영어로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입니다. 이는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다른 판매자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데요. 아마존은 이들에게 수수료, 물류 대행료, 광고비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문은 순매출 기준으로 AWS보다 더 큽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마존의 전체 수익 구조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광고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쇼핑몰과 프라임 비디오를 활용해 광고 매출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에서 광고 부문은 전년 대비 18% 성장했으며 이 부문은 마진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특히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가 도입되면서 아마존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흐름을 잘 읽기만 한다면 아마존은 언제든 새로운 수익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프라임 비디오는 넷플릭스와 함께 미국 스트리밍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1%, 프라임 비디오는 22%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프라임 비디오는 미스터 비스트 쇼 같은 인기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물론 NFL, MLB 등 미국 주요 스포츠 중계권까지 확보하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콘텐츠의 규모나 투자 면에서 넷플릭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임 멤버십도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월 15달러로 빠른 무료 배송, 프라임 비디오, 프라임 뮤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인데요. 최근 실적에서는 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점에서 아마존의 전체 사업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 모델은 고객 이탈률만 낮추면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 그리고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 인수는 아직 수익보다는 투자가 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는 AWS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인 AWS와 광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문 모두 높은 마진을 자랑하며 아마존의 실적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아마존의 진짜 성장 가능성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부문입니다. 현재 이 부문의 순매출 성장률은 약 6%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만 효율을 높여 순이익을 개선해도 전체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물류 효율화입니다. 아마존은 수학 기반 모델을 적극 활용해 자사의 방대한 물류 창고와 재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아마존은 기존 물류 네트워크 구조를 지역 중심 구조에 맞게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상품을 각 지역 창고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배송 속도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로보틱스 기반의 자동화입니다. 아마존은 2012년 로봇 물류 기업인 키바 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로보틱스 자동화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마존은 전 세계 물류센터에 75만 대가 넘는 로봇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물류 작업 속도와 정확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자동화를 통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인건비, 보험료, 직원, 복지 등 다양한 고정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순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존의 이런 전략들은 실제 수치로도 점점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아마존의 영업이익, 즉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약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영업이익은 58억 달러로 작년 50억 달러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북미 지역에서의 물류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며, 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된다면 훨씬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조금씩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와 구조 개선을 통해 영업이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아마존의 가장 과소평가된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북미 시장을 기반으로 이 모델이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될 경우 아마존의 이익 구조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실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기업의 가치를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평가합니다. 5분 안에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DCF는 엄청 유용하지만 아마존처럼 잉여 현금 흐름 대부분을 미래 투자에 사용하는 회사는 DCF로 그대로 계산할 경우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 1분기에만 2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재투자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클라우드 인프라, AI 칩 개발, 그리고 북미와 해외 물류망 확장에 쓰이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아마존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투자로 분류됩니다. 즉, 지금처럼 잉여 현금 흐름이 낮아 보이는 건 돈을 못 버는 구조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선제 투자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처럼 일시적인 변동이 큰 잉여 현금 흐름보다는 운영 현금 흐름, 즉 회사가 실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아마존의 수익 창출력을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최근 12개월 기준 운영 현금 흐름은 1139억 달러,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즉 아마존은 지금도 현금을 꾸준히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운영 현금을 지금은 대부분 재투자에 쓰고 있지만, 이런 투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더 많은 현금이 다시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봤습니다. 과거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약 8%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진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가정하고 현재 매출 약 6,504억 달러에 8% 마진을 적용해보면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약 5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를 현재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약 4.84달러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를 DCF 시트에 입력하고 성장률은 최근 흐름과 비슷하게 잡으면 대략 30% 정도의 추가 성장 여력이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 기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터미널 발류 멀티플라이어, 즉 최종 배수가 유지된다면 지금 주가의 거의 60%까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애플조차 최종 배수 30을 유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계산은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존의 실질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반영한 더 실질적인 가치 평가에 가까워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마존은 지금도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그 결과 잉여 현금 흐름은 일시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준의 마진 구조로 회복된다면 DCF 기준으로도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수치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구조를 기준으로 바라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이 가진 탄탄한 사업 구조, 빠른 성장률, 쇼핑몰 부문의 잠재력,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통해 왜 아마존이 여전히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로 평가받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5년간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소폭의 성장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마존의 본질적인 가치는 꾸준히 올라왔고 실적도 과거보다
전보다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역시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저평가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아마존은 수익권이 다양하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도 꾸준히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평생 보유하고 싶은 주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